이번에 저희의 Io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센서, 그리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모은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AI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저희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즉 IoT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으로 끊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인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모아지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거를 빅데이터로 만드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IoT 센서 그리고 스캐너를 통해서 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몰 아니면은 전시장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인 데이터가 그냥 단순하게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오프라인 의 다양한 많은 데이터들을 메타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고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서 노이즈라든지 가베지들을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빅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빅데이터 중에 일부, 즉 메타 정보가 생성이 된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AI 기반의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AI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을 고도화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온라인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고라는 무인숍을 오픈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홀푸드를 인수를 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체인망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온라인 북스토어로부터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프라인 북스토어들을 열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단순하게 책을 판매하는 데 멈추지 않고 고객들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떠한 동선으로 어떠한 섹션의 책들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책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은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받았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온라인 북스토어에서 모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 즉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고객들의 동선, 취향, 구매 패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용자 경험, 행동, 그리고 해당 공간에 대한 물리 공간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분석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심리스 서비스, 즉 끊김없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프라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뭐 저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충분하게 고객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있지 않느냐.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얼마나 구매를 했고 얼마만큼 돈을 소모했는지까지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기존 오프라인 데이터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가게가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커피숍을 이용하는 고객의 여성 고객이 남성 고객에 비해서 약 30% 이상 더 많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결제 비율을 보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 비율이죠. 고객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약 35% 이상 더 많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뭐 남자가 뭐 여자를 사주기도 하지만 뭐 와이프가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딸이 아빠 명의로 된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결제 수단인데 요즘 대부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하나만 쓰지 않으시죠? 여러 카드를 돌려가면서 실적을 채우기도 하고 최근에는 모바일 페이먼트들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용카드 회사의 한 고객의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하나의 고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비 행태입니다. 보통 그 커피숍에 가시면 커피 한 잔 드시죠? 혼자서 나는 커피 4잔 마실 거야, 5잔 마실 거야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의 결제 내용만 보면 그 사람은 한번 커피숍 가서 커피를 3잔, 4잔 마신 사람은 나와요. 즉, 누구하고 같이 갔고 몇 명이 같이 갔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얼마나 머물렀다 나오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정보를 단순하게 신용카드의 정보만으로 고객을 분석한다는 것은 부정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저희의 디바이스를 매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매장 외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유동인구 중에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던 고객들은 몇 프로나 되는지 또는 그 매장에 들어왔었던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고객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방문을 하면은 첫 방문인지 재방문이라 그러면 지난번 방문에서부터 얼마 만에 다시 재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매장 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를 했는지 어떠한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구매를 했을 경우 체류 시간 대비 재방문 대비 또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 시 대비 구매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센서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 센서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의 체류 시간 변화, 구매율의 변화들도 함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커피숍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잠시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커피를 사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의 변화까지도 같이 접목을 해서 분석하는 게 저희 분석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희 디바이스를 공간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때부터 그 공간 내에서의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로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리테일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공간 이런 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저희가 리테일 쪽에서는 그 덕평 휴게소, 그 다음에 BMW 매장, 파크랜드 매장 이런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에듀케이션 쪽으로는 저희가 그 제동초등학교의 스마트 스쿨 솔루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처 쪽으로는 저희가 대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현재 송도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라는 그 전시장에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필드 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하철 5호선,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포스코 공장, 그 다음에 인덕원에 있는 그 대한송유관공사 이런 쪽에 적용이 돼서 다양한 센싱과 알람,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때로는 자동화까지 시설물 또는 시스템의 자동화까지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IoT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한 고객 분석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바일 앱의 설치가 없이 고객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앱을 설치하면 더 많은 고객 정보들을 가져와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고객 개개인의 뭐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 그런 거 전혀 안 가져오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간보다는 좀 넓은 공간 그리고 대량의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존 단위로 분석을 하는 저희 경쟁사에 비해서 존 단위뿐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위치까지도 트래킹을 해가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2200만 명이 넘는 이건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저희가 최근에 2500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이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놓았습니다. 저희 경쟁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는데요.
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비콘 저희하고 경쟁 기술 중에 하나가 비컨 기술인데 비컨에 비해서 뭐 설치 대수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총 비용이 줄어드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센서 확장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그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덕평 휴게소인데요. 덕평 휴게소는 국내 1위 매출과 그 다음에 1위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기존의 그 분석 방법으로 했을 때 기존의 마케팅 분석 방법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일 최대 6만 명 그리고 6개월 기준 1.8% 정도의 재방문율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충성 고객의 충성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공간이라고 분석이 됐었기 때문에 뭐 있는 고객들한테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장점이라고 분석이 됐었던 공간이죠. 하지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일 최대 13만 명이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3개월 기준 최대 28.8%, 6개월 기준으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재방문율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인당 객단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문한 고객, 특히나 충성 고객을 타겟으로 타겟팅 마케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어떠한 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정확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가 5호선 600개 차량에 모두 다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차량 내에 다양한 분석들을 합니다. 차량 내에 이제 밀집도 분석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 뭐 환경 분석, 온도, 습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CO2, VOC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중에 올라오는 그 진동과 그 다음에 소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량 바퀴 그 다음에 선로의 이상 유무까지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의 MRTA 쪽에 지하철 분석 솔루션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역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 다양한 그 역 내에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하철 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객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매장들을 배치를 할 경우에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지하철 쪽에 적용된 그 솔루션이고요. 그 서울 메트로 그러니까는 교통공사의 5호선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축 센서, 소음 센서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역사 쪽에 적용을 했을 때 다양한 화재 감시나 뭐 밀집도 감시, 그 다음에 이상 유무 감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차량 내에서는 환경 센서들을 통해서 뭐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 뭐 안에 휘발유를 갖고 들어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VOC 센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이 들어왔을 경우 이거를 감지하는 솔루션도 같이 구축을 해서 알람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중에 올라오는 다양한 그 소음과 진동을 분석을 해서 바퀴와 선로 분석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외에도 저희가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마이스, 뭐 그다음에 스마트 퓨리피케이션 이러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현재 저희가 서울시 북촌, 그다음에 수원 행궁동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분석을 하고 그 공간에 어떠한 서비스가 적합한지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마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송도 컨벤시아에 적용이 된 그러한 솔루션이고요. 송도 컨벤시아에 오는 고객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컨벤시아 전시장 내부의 분석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관광공사의 관광 안내소에도 설치가 돼서 그러한 공간을 들리는 외국인들의 동선이라든지 뭐 체류 시간 이런 것들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 페리 터미널, 그리고 인천 공항 터미널에 그 관광 안내소에도 설치가 돼서
이러한 공간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함께 연결을 해서 연계 분석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객 분석, 그래서 리테일 쪽이나 아니면은 뭐 휴게소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뭐 여기에 보듯이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리피케이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코 공장, 그 다음에 그 대한송유관공사 이런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이 오염도에 따른 정화 시설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또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그 굉장히 확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텔과 함께 개발을 한 그러한 솔루션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 액추에이터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액추에이터나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쉽게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뭐 메트로 A 그래서 지하철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 그다음 스마트 시티, 고객 분석, 그리고 스마트 스쿨 이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 각각의 솔루션들을 상용화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조금은 깊이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이스미스의 대표 서영준이었습니다.